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 있는 동양파라곤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김종곤 팀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서울에서 지금 이 동양파라곤을 찍으러 여기 왔는데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자, 오늘 검단파라곤에 왔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먼저 장점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네. 또 지구온난화로 해가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숲속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과거에는 역세권이라든지 어떤 교통 편의 아니면은 어떤 쇼핑이 편리한 쪽으로 많이 찾았는데 최근에는 숲이 가까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선호하는데 저희 동양파라곤이 바로 저희 단지 바로 옆에 165만 제곱미터 대형 금정산을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네, 아주 큰 공원이죠. 네네. 더구나 또 이제 검단 신도시 측에서 추진하는 도시명 식물원을 최초로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쪽으로 연결되는 옥계공원이라고 해서 도시명 식물원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숲세권의 전형적인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그 초품화라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라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가 이제 그런 형태죠. 예를 들면은 통상 이제 길을 4차선이든 8차선이든 이렇게 길을 건너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보이지를 않고 뛰어다니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근데 초품화라는 거는 길을 건너지 않고 바로 그냥 아파트 단지 내하고 초등학교하고 연결되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바로 초등학교하고 병설 유치원이 같이 바로 연결됩니다. 도로가 없이 바로 연결되니까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교통 관련해서 인천 지하철 1호선, 그러니까 계양에서 송도 신도시까지 가는 1호선이 지금 이제 연장 계획이 발표가 났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계양에서 다시 연장해서 검단 신도시에 역이 3개가 생깁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역하고 저희 단지하고 아주 가깝게 있어서 역세권 아파트가 이제 되는 거고요. 최근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 구조적인 면에서 이제 보통 최근에 아파트 단지 중에 지하에 창고를 별도로 공급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주부님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저희는 지하에 창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세대 현관 앞에 창고. 예. 바로 엘리베이터에 나와서 세대 현관으로 가시기 바로 그 복도에 저희가 전용 창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이고 저희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곤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동양 파라곤 브랜드는 강남이나 분당 또 세종이나 미사에서 고급 아파트 브랜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성냥갑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만든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단차를 둬가지고 약간 뒤쪽이 오르막길로 약간 오르막길로 만드는 전원형 유럽형 주택이라고 통상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유럽형 브랜드로 아주 명품 아파트로 명성이 있죠. 그런 파라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참고로 두 가지만 더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 이제 3년 전매 제한이 묶여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입주하시기 전에 잔금을 치르시기 전에 전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애당초 보통 계약금이 10%를 하는데 저희는 현재 계약 조건이 계약금 5%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하시는데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상 40평대 거실 폭이 5m에서 6m 사이인데 저희는 34평형임에도 불구하고 거실 폭이 6.3m입니다. 직접 저희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정도로 광폭 거실을 자랑합니다. 제가 사실 일이 모델하우스 보는 게 일이거든요. 네네. 자,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이 거실이 큽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핵가족화 시대에 대해서 가장 또 모델하우스 내부에서, 그러니까 평형 내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이 바로 이 거실의 길이거든요. 그렇죠. 높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는 굉장히 그런 선호도에 맞춰서 잘 나온 아파트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 것 같고. 네. 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볼 게 네. 뭐냐면, 자, 학교를 말씀드렸는데 학교가 바로 네, 앞에, 아까 초품화 말씀드렸고 참고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저희 단지 바로 대각선 건너편에 도보로 5분 내에 통학할 수 있는 초중 고등학교가 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교로 보자 그러면은 초 A급 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아파트에 보면 지금 이곳이 어찌됐든 미분양 아닙니까? 네네. 네네. 자, 뭐 여기로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자, 이 얘기를 안 끊을 수가 없어요. 네네. 자,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자, 검단이 인터넷이나 보면 안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자, 검단은 일단 교통면으로서 물리적인 거리도 생각보다 멀다. 그래서 검단 아파트는 사지 마라. 검단은 제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사실은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대책이나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 얘기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1990년도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신도시 발표가 15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990년도 잘 아시다시피 일산, 중동, 평촌 3번, 분당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이제 2기 신도시가 2005년도에 발표가 됐고 최근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1기 신도시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랑 가장 가까운 게 일산 신도시인데 저희는 일산 신도시보다 오히려 서울 접근성이 더 유리합니다. 2기 신도심에도 불구하고. 예. 참고로 마곡까지 거리가 김포공항 통해서 마곡을 가게 된다면 20분 내에 접근할 수가 있죠.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2기 신도시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세대수인데 지금 저희가 7만 5천 세대가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큰 세대가 지금 3개 정도 손꼽을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분당은 한 10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파주 운종이 8만 8천 가구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동탄 1, 2 해가지고 한 15만 8천 정도인데 이제 동탄은 이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예외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규모가 큰 신도시급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7만 5천 세대가 계획이 돼 있는데 참고로 일산이 7만 가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산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신도시가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저희가 이를테면은 이제 약간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3기 신도시가 공교롭게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 접근성이 좋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17,000 가구밖에 계획이 안 돼 있고 또 고양 장릉 3만 8천 부천 대전 같은 경우 2만 정도밖에 세대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뿐더러 참고로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신도시가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내일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거기 토지 보상을 다 해야 해서 기존 분들이 이주가 끝나야 되고 더구나 거기 이제 토지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정비 작업을 해서 시행하는 시행사 측에 그 토지를 공매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빨라야 3년에서 5년 이상 지나야지 3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대수도 적을 뿐더러 가격이 당연히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반드시 2기 신도시보다 메리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자, 검단. 자, 서울에서 제가 지금 이곳으로 올 때 저는 서울 동북부에서 왔는데 네네. 사실 동북부에서 여기 출근할 일은 없겠지만 이 강남 쪽이나 이쪽에서 출근하는 인구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네네. 서울 도심에서 여기 또는 서울 강남에서 여기. 자, 이곳을 가는 대략적인 시간이나 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노선만 잠깐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지하철 관련돼서 4개 노선하고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에서 2개 노선에서 6개 노선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1호선
계양역이 종착역인데 네네. 그 연장선이 인천 1호선 연장이 확정이 돼서 검단 지역으로 3개 정거장이 생깁니다. 아, 검단까지 제설역이 새로 생기는 네네. 검단역이네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도 개통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인천 1호선이 네,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네. 그러니까 인천 대공원 통해서 주안, 네. 그다음에 인천 서구청 통해서 원당으로 해서 오리옥으로 가는 인천 2호선이 지금 현재 운행 중인데 네네. 원당 지역에서 검단 신도시로 지선을 통해서 네네. 결국은 일산 킨텍스 쪽으로 연결한다는 거 최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추진하겠다고. 네네네. 근데 왜 일산으로 연결을 하냐? 네. 아시다시피 킨텍스에 GTX A 노선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인천 2호선을 검단 신도시 통해서 일산 신도시로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5호선인데 현재 5호선은 김포공항에서 개화산 방화역이 마지막인데 방화역이 마지막. 예, 방화 통해서 연장해서 검단 신도시 통해 가지고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역시 발표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5호선 연장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예. 서울에서 도심을 통과하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장관님께서 얘기했으니까 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될 게 현재 이제 9호선이 종합운동장에서 계양까지 오는 9호선이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인천공항철도가 인천공항에서 계양 통해 가지고 서울역까지 운행 중인데 네네. 참고로 계양역을 통해서 바로 9호선 이용하시는 분이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로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선로가 현재 기존 선로 이용하면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전기 공급 방식이 9호선하고 인천공항철 그러니까 전기 공급 방식이 틀려서 네. 거기서 단절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그것도 확정이 됐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선은 있기 때문에 기차를 새로 만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공급 방식의 9호선이 A 방식이고 네. 인천공항철도가 B 방식이다 그러면 A 방식, B 방식을 공동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호환이 가능한 기차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기차 한 대당 대략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60%, 그다음에 정부에서 40% 이렇게 해서 기차를 8량 만들기로 그렇게 최근에 이제 확정 발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검단분들은 계양역을 통해서 이제 신설되는 그러니까 연장되는 인천 1호선 검단에서 계양을 통해서 계양을 통해 가지고 9호선 서울로 바로 지금 통학도 가능하고 출근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발표됐고 이상으로 제가 이제 4개 노선 말씀을 드렸고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2개의 희소식이 있는데 원당 이제 검단지구 남부 검단 전체 신도시의 남쪽에 원당이 있는데 원당동에서 고천읍 테리로 가는 원당 테리간 승용차 고속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승용차를 이용해서 원당 테리로 해서 바로 올림픽대로랑 연결돼서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검단 남부지방으로 해가지고 경명간 고속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공항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올림픽도로랑 연결돼서 아주 그냥 아우토반처럼 잘 달리고 있죠. 그 도로랑 검단 IC를 만들어서 바로 연결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가지가 직접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네.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검단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부터 브리핑을 듣고서 네. 그 관심이 생긴 분이 있을 수 네, 있는데 네. 자 그런 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땅을 사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부에서 발표한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도 7만 5천 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아주 일산 신도시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대단지고 제가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개인이 지하철을 연결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신도시는 특징 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정부에서 교통이라든지 학교, 쇼핑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보면 신도시는 우리나라에서 불패입니다. 특히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첫 삽을 떴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여섯 번째 단지가 지금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체 7만 5천 가구에서 지금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신도시는 단계별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날 한시에 동시에 시행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느 신도시든지 일산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송도는 신도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계획도시에서 첫 삽을 뜨는 1단계 또는 첫마을 사업은 가장 저렴하게 분양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훨씬 크다는 거는 역대 신도시들을 조사해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검단 신도시 지금 동양파라곤 처음 스타트하는 단지니까 저렴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금 10%가 아니라 계약금 5%로 입주 시까지 추가 자금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왔는데 자, 검단 신도시 초 입구까지 와야지 모델하우스 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또 원당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검단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게 멀지 않고 지금 아파트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기타 어느 신도시를 가봐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짓는 아파트가 사실 제일 잘 짓습니다. 제일 잘 짓고 프리미엄이 가장 높아요. 보면 시범단지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게 들어가는 게 바로 초기에. 왜냐면 초기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잘 짓고 또 교통이 좋은 곳에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처음인데 3기 신도시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가 사실 살짝 가려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와서 보시면 오늘 생각보다 놀란 게 또 인터넷이랑은 별로 좋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 제 오후 시간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관람하고 계시고 계약 쓰는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보는 것과 인터넷에서 보는 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제가 직접 와서 이런 점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 와 계시면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제가 물어보실 때 분양가 궁금하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이 왼쪽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우리 팀장님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네. 요 내용은 요걸로 또 마칠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은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다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